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9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거래 계약 해지부터 이 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자, 거래계약 신고의 위임,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자, 위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이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내는 거죠. 대신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를 합니다. 그때는.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자, 역시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먼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을 제출을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이죠. 예. 신고를 해달라고 한 거래 당사자. 요렇게 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전자신고를 합니다. 전자신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거래계약이 신고를 제출했는데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취소 또는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또는 해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거래계약 해제 등이라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해제 등.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역시 이때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을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신고관청이죠. 관청은 뭘 한다? 확인서를, 자, 이거는 확인서를 교부해 줘야죠. 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도 꼭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정 신청입니다. 정정, 이거 고친다는 얘기죠.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첫 번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 지분. 자, 인적사항이 잘못됐을 때,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 지분. 자, 이런 거. 두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 자, 지목.
면적, 그리고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 비율, 이런 것도 정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종류. 정정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부동산 등의 면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정신청, 신고한 내용 중 잘못 기재됐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경신고입니다. 변경. 뭔가 바꾼다는 얘기죠. 변경신고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신고를 한 후 다음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하기 전이에요. 자, 어떤 거 할 수 있냐? 첫 번째, 거래 지분입니다. 거래 지분. 변경 신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다음 세 번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이나 기한. 네 번째는 거래 금액. 자, 금액. 자, 다섯 번째는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및 지급일. 자, 여섯 번째는 잔금하고 그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다음 일곱 번째는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의 변경. 그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합니다. 매수인이 변경된 걸 말하고요. 그 여덟 번째는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물론 부동산 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8가지 경우는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의 검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내용의 검증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의 검증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그 가격, 부동산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 검증 체계에 구축하고 운영하는 자, 구축 운영자는 누구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적정성 검증자. 바로 신고관청이죠.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신고관청. 검증 체계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신고 내용의 조사. 자, 신고 내용의 조사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고 내용의 조사권자, 누가 조사하는지, 조사권자가 누군지, 조사권자는 바로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자, 시군구청장을 말하고요. 자, 이 두 번째, 이 조사, 신고 내용의 조사 절차. 자, 신고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먼저 첫 번째,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이러한 판단이 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될 때, 누락 또는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신고 내용 보완 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거래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래대금. 이게 돈 제일 중요한 거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자, 거래대금 지급 자료.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자,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 또는 해약, 주식,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그래서 정기예금. 자기가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한 돈. 그 만기 수령 또는 해약을 했던가. 자, 주식, 채권에 처분했으면 그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세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다른 부동산을 샀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샀다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상환했다든가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네 가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 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시 벌칙. 자, 이 벌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두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가액 100분의 5, 5%죠.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한 가지 경우가 있죠. 한 가지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자,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와 관련돼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두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물론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포함합니다.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거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된 거죠. 거짓된 신고를 요구한 자. 거짓 요구. 자,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 이런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네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이 자료가 아니라 이거 외의 자료.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이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세 번째, 취득가액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어떤 경우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거는 아예 거짓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예 거짓으로. 방조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뭐 거래 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신고 의무가 아닌 자도 해당이 돼요. 거짓으로 신고한 자니까. 자, 이러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5%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이었고, 자, 제 19강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